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배편으로만 오갈 수 있었던 옹진군 신도, 시도, 모도가 마침내 육로로 연결됐습니다. 영종과 신도를 잇는 대교가 개통하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인천시는 신도와 강화까지 연결하는 서해평화도로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식 개통한 신도 평화대교. 영종구 운서동부터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까지 3.26km를 잇는 다리입니다. 왕복 2차선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까지 갖췄습니다. 배편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신도와 시도, 모도. 다리가 개통하면서 육로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그동안 배로 무트로 나오는 이동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주 여건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긴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 평화대교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의 첫 단추입니다. 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1단계 사업이 완성됐고 앞으로 신도와 강화를 잇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 개성과 해주까지 잇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는 우선 2단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100% 국비로 건설하는 국도 지정을 추진 중인데 교통 수요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제 2단계 사업은 서해 우리 평화 대교를 신도에서 강화도까지 이어가야 될 텐데요. 이것은 우리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신도 평화대교 개통으로 첫 결실을 맺은 서해 남북 평화도로. 앞으로 강화까지 이어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서해 평화와 관광, 지역 경제를 잇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옹진군 북도면 신시 모도와 영종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의 개통은 더 이상 뱃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하지만 섬내 대중교통이 전혀 없다시피 해 개통을 해도 당분간 주민 불편은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신도평화대교 개통으로 주민들은 한시름 놨습니다. 뱃길에만 의존했던 내륙으로 가는 길이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육지의 병원을 차량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가 높습니다. 아프면 얼른 나가니까 좋고 그렇잖아요. 병원 가기. 안 그러면 119 타야지 되고 배 건너야 하고 성가신데 이게 편하잖아요. 차로 가니까. 하지만 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은 다리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현재 서만 대중교통은 하루 13번 다니는 공영버스 한 노선만 있을 뿐입니다. 옹진군은 10월부터 인천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공영버스 노선을 하나 더 추가해 하루 5번 영종구 운서역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면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저희 그냥 관내 공용버스로 임시로 그 시내버스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운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로망 확충도 숙제입니다. 현재도 좁은 도로 탓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관광객 차량까지 들어오면 도로 정체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별로 확장된 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부분적으로만 확장됐지 전체적으로 기존 도로 그냥입니다. 지금 주민들 다니는 것도 불편한데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불보듯이 뻔하죠. 마비될 겁니다 아마. 옹진군은 신도 회전교차로와 신도항 입구 삼거리 2km 구간 도로와 함께 북도면 사무소 등 주요 삼거리 3곳의 기존 2차로 도로를 3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3에서 4년 늦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낮은 공정률에 더해 전동차 제작사의 기업회생 절차까지 겹치면서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찬대 시장은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났는데요. 공정에 지연된 원인을 규명하고 개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당초 개통 시기는 1단계 구간이 내년 하반기, 2단계 구간은 오는 2029년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54.2%. 공정률이 낮은 데다 전동차 제작마저 차질이 생겨 개통 시기가 3, 4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대 시장은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동차 제작사인 다원시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박 시장은 회생 여부와 별개로 대체 차량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한 9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회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파산이 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전동차 들어오는 시기가 유동적으로 생길 것 같고요. 다원시스 회생과 관련된 결과를 기다리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전동차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서 사실 개통이 마냥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진행을 보면서 다른 대안도 좀 마련해야 될 텐데요. 현장 점검 이후 열린 주민 설명회 자리. 박 시장은 주민들에게 공정이 지연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기 단축과 전동차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는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33년. 저희들도 다 충격이고 우리 주민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28년, 29년으로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정말 이야기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인천시는 서울 7호선 개통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기 단축에 필요한 추가 예산 투입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오는 2028년 개장 예정이었던 청라동 고장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소간로 공사비 예측에 실패하면서 일부 공사 진행이 중단됐다는 건데요. 인천경제청은 소요될 예산이 얼마인지는 여전히 요역 중이라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스타필드 청라 공사 현장입니다. 내부에는 대형 쇼핑몰과 돔 야구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2028년 정상 개장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던 스타필드 청라의 오수 처리 관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청라 지역의 스타필드 청라를 비롯해 의료 복합타운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공촌 하수 처리 시설 용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예측된 일인 만큼 준공 시점을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오수는 가좌 하수 처리장으로 임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비입니다. 당초 40억 원으로 예상됐던 관로 공사비가 80억 원으로 2배가량 폭등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 이달 착공 예정이던 임시 관로 공사는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도미노식 공사 지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2028년 개장은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측은 관로 공사비 분담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시 설계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올해 12월 인천발 KTX 개통을 앞두고 출발역인 송도역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송도역이 KTX와 대중교통을 잇는 환승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주차 인프라 확보가 과제입니다. NIB 노유리 기자입니다.
올해 말 인천발 KTX 개통을 앞두고 출발역인 송도역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2% 수준, KTX 운행에 맞춰 4층 규모로 증축 중입니다. 인천발 KTX는 송도에서 출발해 초지역과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선과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대,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에서 곧바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수인분당선과 연결된 송도역의 환승 기능과 주차 인프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송도 역사 증축과 함께 지상과 지하엔 모두 300여 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수구는 현재 계획된 주차 규모만으론 KTX 이후 늘어날 환승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와 업무시설 종사자와 방문객 수요까지 겹칠 경우 정작 KTX 이용객을 위한 주차 공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8일 공사 현장을 찾아 시행사 측에 환승 주차장 규모를 현재 계획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국가 환승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긴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우리가 광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주차장 증설을 위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구 차원에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발 KTX 개통이 다가오면서 송도역은 인천 남부권의 주요 환승 거점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주차 인프라를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진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16일부터 인천 지역 화폐인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으로 인천시는 재정난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표적인 소비직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체감 부담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인천 이음 캐시백 지급을 부득이 일시 중단합니다.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이 16일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올해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인천이음 예산은 올해 2,581억 원으로 지난해 1,547억 원보다 크게 늘었지만 반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던 20% 캐시백은커녕 평소 지급하던 10% 캐시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이 아예 끊긴 건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인천시는 재정난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상태를 검토한 뒤 대책을 세워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환자를 수술대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위에 반드시 책임 있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멈춤은 인천 이음을 지키기 위한 멈춤입니다. 박 시장은 인천 이음을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공약도 결국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비를 이끌었던 인천 이음. 재정난으로 캐시백이 처음 중단되면서 사용액이 줄고 골목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인 남동국가 산업단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문화선도산단에 선정돼 4년간 58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산업통상부의 2026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 남동산단이 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선도산단은 일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됩니다. 향후 4년간 587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부터 국비 34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 중심의 노후산단이 문화, 예술, 청년이 공존하는 비즈니스 문화 거점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랜드마크도 만들어지고 주변에 그 여러 여건들도 좀 많이 개선을 시킴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우리 남동 산단에 머물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산단에 좀 활력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선 남동 근린공원에 예술,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공간 남동 누리마루가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노후공장 리모델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문화창작, 산업 창업 생태계 고도화 등이 이루어집니다.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구석구석 문화배달,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산단 재생사업 등 세부 프로그램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1,46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동 산단은 8천여 개의 기업과 8만여 명의 노동자가 있는 인천 대표 산단입니다. 하지만 편의시설 부족, 노후화 등 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인천 지역에도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10구로 이송된 온열 질환자만 20명이나 되는데요. 폭염특보는 앞으로 내릴 비로 잠시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혜희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은 14일 현재 북부와 남부 지역에 나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연일 더위가 지속되면서 인천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이나 열탈진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만 올해 벌써 20명. 이송된 환자 가운데는 심정지 환자도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해에는 폭염으로 총 88건의 소방 출동이 있었으며 그중 심정지 환자도 1명이 발생했던 만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증상이 심해지면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수도권으로 유입돼 밤낮으로 더위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14일과 15일 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수도권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발표되었습니다. 밤에는 서해상에 발달한 비구름대가 수도권에 유입되면서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내리는 비로 인천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일시적으로 해제되겠지만 비가 그치는 대로 다시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BTV 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